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여기민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 있는 연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SSI가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SSA 혹은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연금을 한국에서 문제없이 받는 5가지 방법, 게다가 좀 더 이득을 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5가지, 그리고 또 이 연금을 해외에서 계속 받으려면 FEQ라는, 즉 생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안 내면 연금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SSA, Social Security Benefit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역이민자가 한 10,00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꾸 늘어날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을 한국에서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은행에 있는 돈을 ATM으로 한국에서 출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와이즈 같은 걸 이용해서 송금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 내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매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이 뭐 미국에 가셔서 뭐 다른 부동산을 사신다든가 어떤 월부를 한다든가 어떤 수입의 인앤아웃이 있기 때문에 금융을 갖다가 미국에서도 계속 살려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ATM을 한국에서 사용하면 수수료가 많이 붙습니다. 다른 은행 사용하는 수수료도 있고요. 또한 은행에 따라서 수수료를 좀 더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와이즈 같은 거 이용하더라도 또 송금 비용이 들긴 하지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한국도 스위프트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바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방법은 한국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SSA에 들어가셔서 한국의 은행 정보를 등록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매달 이제 한국에 오는 날, 그날의 환율로 계산돼서 바로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기록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에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오죠. 한국에서 크레딧을 쌓아서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는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대신 또 단점은 뭐냐?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던 거예요. 한국은행으로 바로 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미국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ssa.gov 혹은 미국에 있는 대사관, 한국에 뭐 서울에 있고요. 또 부산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 어카운트를 우선 오픈해야죠.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려면 최소 F4 비자가 있던가 아니면 F5 아니면 복수 국적이 있으면 한국은행 구좌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픈했던 은행 이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계좌 번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은행이 다 연결된 망으로서 은행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은행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를 미국의 SSA에다가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셜연금을 미국 은행을 통하지 않고 매달 자동으로 한국은행에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 웬만한 큰 은행들은 뭐 다 된다.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뭐 KB 이런 곳들 웬만하면 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이제 환율 우대라는 게 있죠. 은행에서 거래를 좀 하시고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 환율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사는 값하고 파는 값이 이 차이가 있죠. 그 중간 가격을 주는 건데 여기서 좀 더 우대해서 주는 걸 갖다가 환율 우대라고 합니다. 환율 우대를 받으면 뭐가 이득이 있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붙여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환율 우대를 해주는 은행을 신청하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전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은행을 그냥 쓰신다. 그래서 ATM을 쓰신다. 그러면 해외 출금 수수료를 갖다가 붙이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마다 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은행이라 하더라도 미국 은행에서
꽤 좋은 조건을 받으신다 그러면 출금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금액의 한 1%부터 3% 정도는 출금 수수료가 있죠. 게다가 또 환율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 적용이 돼서 또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곳 제가 있는 평택 컴프리스의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ATM 머신에서 돈을 뽑잖아요. 예, 그러면 ATM fee는 차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미군 부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ATM 은행 fee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또 수수료 뭐 2천 몇백 원 차지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출금 수수료 퍼센테이지도 또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그 중간 환율로 우대를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ATM으로 돈을 뽑는 경우에 사실 손해가 거의 제일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다가 바로 돈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아까 뭐 사는 값, 파는 값, 그 중간 가격, 예, 그거에서 예, 중간 가격으로 은행이 마진을 이득 보기 때문에 0.5%에서부터 한 1% 정도 이것도 환율 우대를 받으면 더 예, 조금만 돈을 내시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한 1,500불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국 계좌 입금이 더 편하고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그러면 미국에서 받는 SSA 베네핏, 예, 이걸 받아갖고 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 이거는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소셜 베네핏만 받으면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세금 낼 게 없는 게 기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벌어서 낸 돈이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수입이 생긴다. 그 수입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임대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투자를 했다든가 매달 돈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수입이 있다. 그러면 SSA에서 주는 연금 중에서 최대 85%까지 이거는 같이 합산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저는 얼마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CPA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신 돈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얼마큼 소셜 베네핏을 수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 베네핏만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지역 또 추가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뭐 적으면 거의 뭐 과세가 없다. 예, 혹은 경감된 세율을 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소셜 베네핏을 받잖아요. 예, 이거는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과세를 안 합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복수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그래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냈던 게 있어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받아온다. 예, 그러면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수입으로 잡혀서 거기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대로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뭐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원래 한국에서 국민연금으로 받은 거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소셜 베네핏을 받은 거는 한국에서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월 2,000불 받는다. 그럼 2,000불이 따박따박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 뭐가 있냐면요. SSA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연금을 한국에서 사업 자본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 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일을 안 하시고 미국에서도 일을 안 하시고 소셜 연금만 갖고 생활하신다. 그러면 소셜 연금 금액 100%를 한국에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미국에서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는 CPA한테 부탁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CPA를 물어보세요. 예, CPA가 여기서도 미국 CPA가 있습니다. H&R 블락도 있고요. 미국 CPA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계신 CPA 제가 쭉 사용했던 CPA 분께 이메일로 모든 걸 다 주고받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CPA가 미국에 계신다. 그러면 미국에 계신 CPA한테 일을 부탁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한국에서 꼭 만나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의 H&R 블락 같은데 혹은 또 미국 CPA, AI CPA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찾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중에서 가끔가다 송금은 사용해요. 와이즈를 이용해서 사용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따로 송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아직 연금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한국 와서 쭉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 생활의 95% 이상은 다 크레딧 카드로 모든 게 감당이 됩니다. 웬만하면 크레딧 카드로 다 감당이 돼요. 자,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월세를 낸다. 이거는 크레딧 카드로 낼 수가 없죠.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fee를 내야 돼요. 이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돈을 차지하고 현금을 집주인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집주인이 크레딧 카드 머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매달 월세를 100만 원 낸다. 이거는 현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는 계좌 이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길에서 뭐 물건을 사거나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거의 95% 이상 뭐 거의 99%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9% 이상 다 크레딧 카드를 받습니다. 현찰을 좀 요구하는 곳은 어느 곳이 있냐면요. 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데 이런 데 현찰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재래시장도 요즘에 웬만하면 다 카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찰을 내면 조금 더 깎아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을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요. 미국에 저는 이제 뭐 제가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소셜 베네핏이 미국 은행에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카드를 쓸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제가 카드를 쓰고 있지만 카드를 쓰면 뭐가 이점이 있냐? 그달 쓰고 그달 안에 갚아버리면요. 카드는 이자가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가 쓴 돈을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매달 마지막 달에 모든 밸런스를 다 갚아버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굳이 돈을 한국에 안 가져와도 돼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밑에 적혀 있죠. No foreign transaction fee라고 적혀 있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No foreign transaction fee. 외국에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돈을 붙이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낭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여행용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No foreign transaction fee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날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환율이 좋을 때 와장창 바꿔놓으면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디파짓을 하게 하면 환율이 좋은 날 나쁜 날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지불하는 날 그날 환율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재수없게 지불하는 날 무슨 일이 터졌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환율이 와장창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해보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불하는 날 기준으로 해갖고 이 환율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맨날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환율이 좋은 날, 어떤 날은 나쁜 날, 어떤 날은 환율이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한 달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찰을 뭐 미국 하루 5,000불을 가져와서 저 동대문 가서 환율 좋은 날 바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꼭 환율이 좋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바꾸고 났더니 그 다음날 더 환율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그때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날은 1,450원, 어느 날은 1,410원, 어떤 날은 1,370원 이런 식으로 쭉 가지만 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쓰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꽤 많은 카드들이 베네핏이 있죠. 대한항공이 US뱅크와 같이 하고 있는 스카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쓰는 금액에서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지금 뭐 통상적으로 1불에 1마일 이렇게 쌓이고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라스베가스에서 LA 오는데 18만 5천 마일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인깃은 그 카드로 18만 5천 불을 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젊었을 땐 좀 이게 많이 생겼는데 비즈니스 하니까 요즘에는 그만큼 안 생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걸로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냥 이코노미석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핏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미국에서 바로 돈을 받으면 이런 베네핏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요걸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카드는 여행 크레딧을 줍니다. 여행 크레딧을 주는데 이것도 또 짭짤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작년에 제가 1,500불이 생겼고 올해 700불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1,500불 생긴 걸로는 제가 태국 여행을 갔다 왔고요. 올해 700불 생긴 걸로는 제가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런 짭짤한 또 엑스트라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저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걸 사실상 권해드려요. 근데 많은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현찰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내 돈이 있어야지 좀 마음이 놓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은행이 있죠. 예, 은행이 한국에서 미국 은행을 갖다가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메이저 은행들은 다 돼요. 제가 쓰고 있는 체이스뱅크도 되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되고요. 근데 웰스파고도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한국에서 접속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용으로 나온 카드 있죠. No foreign transaction fee 이렇게 있는 카드들은 한국에서 접촉이 다 됩니다. 근데 제가 의외였던 게 미국에서 이제 뭐 홈디포 카드 같은 거 밸런스 얼마나 많나 이런 거 보려고 했더니 홈디포 카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IP를 우회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만 좀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전화기에다 앱을 설치하시면 카드를 갖다 템포러리 홀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잊어먹고 금방 또 며칠 있다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지를 시켜놓으면 그 카드로 남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스카이패스 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우선 전화기로 스카이패스 카드를 갖다가 홀드를 시켰습니다. 앱 키면 바로 그게 나와요. 그래서 홀드를 시켜놓고 나중에 찾았는데 그날 저녁에 찾았습니다. 도로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카드 같은 게 분실됐다. 예, 그러면 한국 쪽으로 붙여주는 회사도 있고요. 예, 여행 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붙여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또 미국에다가 누구 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또 한국에다가 붙이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찰이 제일 위험해요. 예, 여러분들 현찰 갖고 계시다가 집에 현찰 갖고 계시다가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잃어버리면 어디서 하소연도 못 하고요. 이번에 뭐 한국에 산불도 났지만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현찰 갖다가 숨기고 있다가 그게 홀라당 타버린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돈을 쓰시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SSA 7162 폼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 갑자기 숫자 나오니까 복잡하죠? 예,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에 예, 연간 생존 확인서, 예, 프루브 오브 라이프입니다. 예, SSA 7162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이제 SSA에다가 우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안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가 들어가죠.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든 아니면 뭐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해주든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당연히 사망 신고가 들어가죠. 그럼 그 기준으로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돈을 안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사망을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계속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아직도 계속 살아 계신지 사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갖다가 증명하라고 내는 게 SSA 7162 폼입니다. Proof of Life라고 하죠. 자, 그래서 미국 외에 거주자는 매년 생존 확인서를 우편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또 지랄 맞은 게 온라인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SSA 베네핏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그러니까 뭐 6개월 있다 오고 뭐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제출 시기는 보통 매월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쯤 이런 데서 이제 제출하라고 좀 날라오는데 웹사이트에 폼이 있어요. ssa.gov 가면 폼이 있는데 이걸 출력해서 작성해서 미국에다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제 공중하고 와서 제출한 방법이 또 있고요. 만약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금이 안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또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은행 계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직접 받는다 그러면 은행 계좌가 바뀌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다른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미국 계좌를 살려놓겠다 그럼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소, 한국에 있는 주소가 왜 필요하냐? 우편물을 수신하기 위해서 주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신고하는 거는 SSA에다가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주한 미국 대사관 혹은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다 신고를 하거나 혹은 SSA International Operation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보고를 꼭 필요하신다. 뭐 미국에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세금 보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AICPA, 그러니까 미국 CPA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CPA 분께 그냥 이메일로 부탁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SA 연금만 받는다. 예, 그러면 뭐 면제가 다 가능하니까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irs.gov 가면 직접적으로 또 세금 보고가 가능하죠. 예, 간단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뭐 되니까 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FBAR, 예, FBAR 해외 금융 계좌 보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어머니 아버님이 예, 미국에서 매달 뭐 한 4,000불씩 날라와요. 뭐 소셜 베네핏이. 근데 그 돈을 다 안 썼어. 그래서 한국에 계속 돈이 쌓여요. 돈이 쌓여서 한국에 있는 돈이 요즘 같은 환율로 이제 한 1,300만 원 이상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10,000불이 넘어갔어. 10,000불이 넘어가면 이거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해외에 내가 자산을 10,000불 이상 갖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FBAR 이게 뭐냐면 폼, FinCEN, 그러니까 FINCEN 114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민권자도 당연히 내야 되고 영주권자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4월 15일. 그러니까 세금 보고할 때 같이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CPA 분께 같이 부탁드리면 돼요. 예, 같이 부탁드리면 되고 10,000불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1년 내내 사시는데 매달 이제 10,000불이면 요즘에 1,300만 원, 1,300,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죠. 요즘 환율로. 그 돈만큼 없어요, 은행에. 매달 한 1,000만 원 들어갔다가 뭐 500만 원 썼다가 또 400만 원 됐다가 뭐 700만 원 됐다가 근데 이 10,000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보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10,000불이 넘어갔다.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전세금을 내야 돼서 미국에서 30,000불을 갖고 왔어. 그래서 한국에다 30,000불을 집어넣었어. 단 하루라도 그 돈이 있었다. 예, 그러면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한다고 여러분이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왜 보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보고를 한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 돈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자산이 해외에 얼마큼 있는지 뭐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보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지만 보고를 한다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꼭 이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FBAR, 예, 그래서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예, 10,000불 이상 있을 때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걸 갖다 증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정리해드리면 주소나 계좌가 바뀐다? 그러면 SSA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본인이 시민권인데 시민권을 포기했다. 영주권인데 영주권을 포기했다. 이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expatriate tax라고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할 때 미국에다가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소셜 베네핏 있죠. 예, 이걸 또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SSA하고 IRS 양쪽에다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럼 보고를 해야죠. 예, 그래야지 더 이상 돈을 지불을 안 하니까 또 이게 또 달라지고요. 이혼 같은 거, 예, 혹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결혼했는데 전 남편 예, 소셜 같은 걸 또 받게 되고 못 받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건데 전 남편이 소셜 받을 게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받는 게 또 있죠. 예, 그냥 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연금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럼 이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받는 돈은 원래 미국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SSA 베네핏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존 확인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SSA 7162 폼. 예, 요거는 저쪽에서 요구하면 이제 매년 내야 됩니다. 1년 혹은 2년인데 이게 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셜에다 직접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가서 한국에다 미국에다 붙일 수도 있고 뭐 미국 대사관 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주소와 계좌 변경되면 알려줘야 되고요. 세금 보고 필요하면 이제 세금 보고 하셔야 되고요. FBAR 보고 하셔야 되고 사망이나 뭐 혼인 같은 게 뭐 달라졌다 그러면 통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7162 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FEQ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EQ나
예, 7162 폼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수급자들이 이제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엄밀히만 폼이 두 개 있어요. 7162가 있고요. 7161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받는 건 7162예요. 근데 7161은 뭐냐면 제3자가 받아서 이 사람을 보살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분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가 혹은 또 스스로 어떤 표현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때 보호자 입장에서 대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럴 경우만 7161이라는 폼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일 이내 요걸 제출하라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걸 갖다 보여줘야 됩니다. 예, 보여줘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에 한 번 SSA가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발송이 됐나 못 받았으면 뭐 다시 좀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이를 갖다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출하면 폼이야 뭐 온라인 했으니까 온라인은 폼을 프린트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 제출하고 어디다 보낼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본부로 직접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발티모어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혹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 부서에다가 팩스를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언제적 팩스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팩스 기계 찾아보기 되게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 혹은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혹은 또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다가 방문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SSA와 연락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승인받은 경우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뭘 적냐? 본인 이름, 뭐 생년, 월일,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주소,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떤 계좌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또 본인이 뭐 이혼을 했던가, 혹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가, 혹은 또 뭐 배우자가 사망했는지,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혹은 본인이 시민권을 포기했는지. 혹은 영주권을 포기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적어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출 안 하면 연금이 끊기게 되는 거죠. 네, 도로 연결시키려면 또 복잡하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기에다 쭉 요약을 해보면요. FAQ, FAQ 여기에 들어가는 폼이 7162 본인이 하는 거, 그다음에 대리 수령자가 하는 건 7161. 예,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예, 미국 외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분들이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뭐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국가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노리스 받은 다음에 60일 이내에 제출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연금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출을 할 수 있는 이 방법,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방법이 있냐, 예, 미국에다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 적어서 미국에다가 국제 우편, 예, 우체국의 EMS 혹은 국제 등기, 그러니까 일반 우편을 보냈다가 괜히 뭐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 등기를 이용해서 이 주소로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서울, 부산에 계신 분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다가 제출하는 방법 혹은 부산 영사관에다가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접수 시에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이라든가 예, 이런 거 같은 거 거수증 같은 거 지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팩스로 제출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국제 업무팀이 이제 마닐라에 있는데 여기다 팩스를 보내는 건데 요즘에는 팩스가 구하기 힘들죠. 오히려 팩스가 뭐 없으니까 이게 좀 현실적인 방법인가 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익숙해지면 사실 뭐 별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갖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래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은행 어카운트에 10,000불 이상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건 세금 보고할 때 단 한 번이라도 10,000불 이상 있었으면 그건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얘기 안 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생존에 계시다는 거, 예,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에 계신다는 것 갖다가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 만약에 오셔서 산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년 이상 사실 것이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것이다.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CPA 분, 예, 계속 연락될 수도 있는 분 또 한 분 정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일을 안 하시고 미국에서 일을 안 하시면 되게 간단한데 한국에서 일도 하시고 미국에서 일도 하신다. 그러면 한국 CPA도 필요하시고 미국 CPA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받는 소셜 베네핏은 한국에서 이 국제 조약이 있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죠. 예, 한국에서 미국의 평균, 예, 평균은 요즘에 이제 2,000불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4,000불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한국 분들 중에 4,000불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연세 드시고 미국에 오시고 또 자영업 많이 하셨기 때문에 4,000불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4,000불만 받는다. 그러면 뭐 요즘에 한국 돈은 거의 600만 원 가까운데 은퇴자로서 요즘에 60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예, 꽤 큰 돈이에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노후 대책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늘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차곡차곡 모으고 여러분 잊어먹을 만한 하면 또 만들어 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야지 계속 앞으로도 이런 정보 받을 수 있죠. 구독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눌러져 있는데 또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만 누르지 말고 그 옆에 종 모양이 있죠. 예, 그걸 누르시면 종이 딱 켜지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전화기로 알림이 가요. 알림이 가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다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여기민 오신 분들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소셜연금을 고스란히 다 받아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넉넉치 않은 돈일 수가 있어요. 물론 4,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 하나가 페이오프 돼 있고 내 은퇴하신 부부다. 그러면 4,000불이면 뭐 충분하게 살 수가 있겠죠. 뭐 대도시가 아닌 이상. 웬만한 곳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월 600만 원을 받잖아요. 예. 충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요. 아주. 예.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국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뭐 뭘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국에서 일을 해서 뭐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뭐 예, 돈을 받아갖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돈을 갖다가 매달 예, 뭐 몇천 불씩 한국에 갖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국자죠. 예, 이걸 외화를 한국에 갖고 오는 건데 한국에 가끔가다 못난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뭘 먹을 게 있다고 뭐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악플 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무시합시오.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 이렇게 돈을 갖고 오면 한국은 진짜 부강해집니다. 예전에 우리 뭐 쿠웨이트 같은데 뭐 70년대 중동 가서 돈 부르고 외화 벌었던 사람들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또 70년대 또 베트남 전쟁 참여해서 또 한국이 또 그 돈으로 또 많이 부강해진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외화 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외화를 갖고 온 여러분들이 애국자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미국이 좋아. 미국에 살겠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미국에 사시면 되는 건데 나는 한국이 좋아.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돈을 갖고 와서 이제 한국에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돈 그대로 갖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애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화벌이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애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명하게 잘 알고 돈 따박따박 잘 받아야죠. 예. 그리고 저는 굳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를 한국에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들의 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앞으로 여기민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꽤 많이 계세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소셜 베네핏 같은 거 이런 거 한국에 어떻게 갖고 오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같은 게 있다든가 미국에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야금야금 이제 한국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요. 크레딧 카드 이용해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을 보내는 방법은 미국에서 은행에서 직접 스위프트를 갖고 한국 은행에다 돈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보내면요. 한국에서 돈 출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돈 출처를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었다는 증거 혹은 또 미국의 은행에 돈이 있었다는 증거 미국의 은행 스테이먼트 예, 이런 같은 거 출처를 원하는데 와이즈 같은 요즘에 송금 서비스, 레미디도 있고 와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수수료가 와이즈가 제일 싸요. 예, 어쨌든 간에 와이즈가 제일 싸서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와이즈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한 번에 5,000불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근데 5,000불 이상 쓸 일이 없어요. 5,000불이면 지금 한 7, 800만 원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와이즈로 돈을 송금했던 게 이번에는 좀 송금 많이 했습니다. 송금을 좀 많이 했던 게 이번에 한 2천만 원 이상 송금했어요. 예. 한 2만 불 예, 송금했습니다. 뭐 2천만 원 훨씬 넘죠. 송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먼저 번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을 갖다가 이 안동에다가 산불 기금 보내려고 800만 원, 예, 그 돈 때문에 갖고 온 것도 있고요. 또 제 치과 비용, 예, 이것도 제가 현찰로 하고 좀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집세예요. 예, 집세를 다 현찰로 내니까 예, 한국 돈을 바꿔서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집주인한테 계좌이체로 보내줍니다. 그거 말고는 생활비는 저는 다 카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5천 불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한국에다가 뭐 몇만 불씩 집어넣는다. 그러면 또 예, 보고를 해야죠. 해마다. 예, 그것도 귀찮고. 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1,000만 원 이상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받고 나서 도네이션 하고 또 그다음에 또 1,000만 원 받아서 치과 비용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집세 내고. 그래서 뭐 별로 큰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같은 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편하긴 편해요. 예, 제가 쓸 때마다 감탄하는 게 와이즈 송금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리고 와이즈도 이게 좀 요령이 뭐냐면 밑에 보면 실시간 환율이 나와요. 예. 이거 중간중간에 앱으로 보시면 돼요. 갑자기 1,380원이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냅다 그때 홀드하면 그 금액이 홀드가 됩니다. 1,350원이다. 어떤 날 아침에 1,380원인데 오후에 보니까 1,350원이야. 아, 오늘 아침에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얼른 딱 홀드하면 그 돈이 얼마 되는지 딱 들어와요. 그래서 피 차지하고 뭐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피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10원, 20원 떼는 것 같아요. 한 10원, 15원 정도 달러당 10원 정도 더 내려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와 별반 차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하나은행에다 직접 돈을 붙여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은행에서도 떼는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 환율 우대까지 못 받으니까 하나은행으로 직접 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나? 그냥 원화로 바로 바꿔서 하나은행에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와이즈 사용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사용 안 하신 분들,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면 예, 저한테도 또 이쪽에서 뭐 보너스를 줘요. 네, 보너스를 주는데 뭐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그거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2,000불 보내는 것까지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첫 번째 한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네핏 얻으시라고 제가 링크 드리는 거예요. 뭐 굳이 캠피디 요거 보너스 받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따로 그냥 가입해서 하시면 예, 여러분은 그냥 수수료 내시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왕 하는 거 나도 수수료 면제받고 캠피디도 뭐 보너스 받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로 와이즈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예, 좋아요, 알림, 그다음에 여러분의 댓글 이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